자, 구독자님 질문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은희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땀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물을 마시면 땀을 더 흘린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제가 간단히 정리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요. 평소에 땀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네, 저랑 같은 동지입니다. 땀쟁이 동지네요. 반갑습니다. 저도 땀이 너무 많아서 여름이 다가오면 긴장이 막 돼요. 올해는 어떻게 버텨내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추운 게 낫지 더워서 땀 흘리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사람입니다. 너무 반갑네요. 자, 그래서 질문 계속 보면 평소 여름에는 아예 달리기를 안 하셨다고 합니다. 땀이 너무 진짜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달리기를 아예 안 하셨다고 하셨고요. 실내에서 하는 트레드밀, 러닝머신을 달리는 거는 멀미가 너무 좀 심하셔가지고 그것도 안 하시고요. 그리고 아예 실내 운동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리고 요즘처럼 날이 더워지면서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난다고 합니다. 현재 운동은 달리기는 꾸준히 하고 계신 편인데 매주 1회 정도는 포인트 훈련으로 인터벌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물은 700ml에서 1리터 정도를 마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물을 안 마시면 힘들고 마시면은 땀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것도 나름대로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건지 좀 궁금하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온 음료라든지 전해질 음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뭔가 입에 좀 안 맞으신 것 같아요. 입안에 뭔가 남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달릴 때는 드시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식염포도당 캔디 같은 경우에는 맛이 너무 이상해서 역시나 못 먹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본인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굉장히 까다로우십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사실 체질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람이 안 맞는 걸 억지로 하는 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맞게 달리기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전반적인 얘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뭔가 정확한 솔루션을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힌트는 조금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중요한 얘기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름 되면 땀을 흘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땀을 흘립니다. 여름 아니어도 땀을 흘리죠. 자, 대부분 우리가 땀을 흘리는 이유는 뭘까요? 네, 대부분은요.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특히 체온을 내리기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땀이 흐르면 몸 안에 있는 열 같은 거를 땀이 흡수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열을 갖다가 이동을 시키고요. 바깥으로 내보내고 또 피부에 나온 땀이 증발하면서 기화열로 인해서 피부에 있는 온도를 피부 체온을 내려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몸을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게 땀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거 말고도 매운 걸 먹어서 흘리는 땀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신경계를 자극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땀이거든요. 땀샘이 땀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어쨌든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혹은 좀 우리가 긴장을 했을 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을 때 식은땀 흘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고도 여러 가지 땀을 흘리는 이유들이 있지만 거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땀을 흘리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체온을 내리는 게 가장 큰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땀은 굉장히 대부분의 구성물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땀은 대부분이 물로 만들어져 있죠. 자, 그리고 물은 어디서 나왔어요? 공기 중에서 왔나요? 아니죠. 우리 몸에 있는 물이 땀으로 밖으로 나온 거죠. 자, 근데 우리 몸은요, 물로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정말로 많은 일을 우리 물이 몸에서 하게 되는데요. 좀 중요한 부분부터 얘기 드리자면 혈액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혈액이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 될 수 있기 때문에 온몸을 흘러다닐 수 있게 되겠죠. 이동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양소와 산소 이런 것들을 운반을 합니다. 그거 말고도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 소변이라든지 대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은요, 한 가지 좀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몸에서 받는 충격 있죠. 달리기 하면서 꽝꽝꽝 충격을 받죠. 혹은 어디서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 우리가 몸에 받는 그런 충격들은 우리 뭐 피부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흡수가 되기도 하지만 체내에 있는 수분, 물을 통해서 흡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빵빵하게 몸에 차여져 있으니까요. 딱 들어왔을 때, 충격이 들어왔을 때 물이 그런 것들을 흡수해주는 쿠셔닝의 역할을 함께 해주기도 해요. 신기하죠? 네.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우리 몸의 각종 뭐 신진대사 과정이라든지 뭐 소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대사 활동 같은 것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물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땀을 통해서 배출되면서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땀을 통해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움직임, 동작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는 중요한 부분이고, 이 땀을 흘린다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태초로 돌아가면요, 우리 인류가 사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런 장거리에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단거리 속도는 굉장히 우리 인간이 느리죠. 하지만 장거리는 끈덕지게 달리고 걷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면서 사냥감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이 안 되는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땀을 흘린 동물들이 사실 보시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런 동물들은 단거리는 인간보다 좀 빠를 수 있겠지만 장거리에 들어가면은 너무 약합니다. 몸 안에 있는 열이 효율적으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요. 열이 계속해서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거리를 달리게 되면 대부분 동물들은 탈진을 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땀을 흘리면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요. 피부에 털 같은 게 없는 대신에 땀을 통해서 체온 조절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냥감을 추적하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장거리에 우리 인간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장거리 강한 게 뭐 근육의 구성이라든지 관절이나 우리 몸의 형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땀을 흘리기 때문에 우리가 장거리를 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정말 땀은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물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땀을 흘리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물이 우리 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70% 이상이면 와, 굉장히 많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만약에 몸무게가 50kg이신 분이라고 한다면 35kg의 수분을 우리가 항상 몸에 가지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이 양에 매우 민감합니다. 자, 여러분들 2% 부족할 때라는 음료수 알고 계시죠? 많이 보셨죠? 자, 이 음료수의 이름이 2% 부족할 때, 2% 부족할 때라고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왜 그렇게 2%라고 붙였는지?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몸은요, 몸 안에 있는 물이 2% 부족해지면 갈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 1%부터 느끼는 분도 계시고요. 한 1에서 2% 정도면은 갈증을 느끼고요. 2% 부족하면은 상당히 많은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2% 부족할 때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갈증을 느낄 때 마시는 음료다라는 것 때문에 2% 부족할 때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기 편할 겁니다. 아, 그런 음료가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2%가 빠지면 갈증을 느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 쉬울 겁니다. 자, 그리고요, 3에서 4%가 부족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신체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 기능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특히 운동 능력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구간이 이 3%에서 4% 부족한 구간입니다. 자, 우리는 달리기 한 사람이니까 갈증이 나는 상태를 더 넘어서서 계속해서 땀을 흘리고 수분이 고갈된다라고 하게 되면 3, 4%가 부족하면 운동 능력, 달리기 능력이 확실하게 감소가 됩니다. 달리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4%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4% 정도까지 간다.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4%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 좀 심한 분들은 근육 경련이 온다든지 쥐가 난다든지 아니면 이제 몸이 막 잠기는 그런 케이스 있죠. 이런 케이스까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분이요. 5에서 8% 정도 부족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정신 착란 증세가 생깁니다.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때가 되면 체온 조절이 너무 힘들어지고요. 심박이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스스로 정말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 몸에 그렇게 많은 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이 있는데 거기서 그 물에서 5%, 8%밖에 부족하지 않고 나머지 90% 이상은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온 조절이 힘들어지고 심박이 올라가고 스스로 몸을 가누기가 힘들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에 민감합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10%만 부족해졌다 이러면 아주 위험한 상태가 생깁니다. 생명이 위급해지는 문제가 생겨요. 90%의 물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10% 이상의 수분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생명이 위급합니다. 혼수 상태에 빠지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각종 장기 기능들 있죠? 우리 뱃속에 있는 뭐부터 시작해서 이런 장기 기능들이 하나씩 멈추기 시작합니다. 상실이 시작됩니다. 물론 심장과 두뇌, 이 두 가지는 어떤 한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생존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요.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장기 기능이 점점점 기능성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심하면 이제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한번 계산을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몸에 70%가 물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체중이 만약에 50kg인 분이 계시다. 간단히 계산하기 위해서 50kg인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그 사람 몸에서 35kg의 물이 있는 거예요. 35kg이면요. 몇 리터냐? 35리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1kg가 1리터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그러니까 자, 2%가 부족하다. 35kg, 35리터에서 그럼 얼마예요? 우리 뭐 체중이 50kg인 사람이 70%면 35kg인데 거기에 2% 부족하다라고 하면 얼마예요? 0.7kg이 부족한 겁니다. 0.7kg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갈증이 옵니다. 0.7kg은 어느 정도 양이죠? 약 700ml 용량입니다. 700ml 음료수 저희 보통 작은 생수통 저기 편의점 가서 사시면은 얼마예요? 500ml짜리 한 개 사서 드시죠. 네, 그거 한 개 반 정도가 몸에서 빠져나오면 엄청난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kg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한 4% 정도 부족하다. 3%인가? 그 정도 부족해지면 1kg 정도쯤 되는데요. 그러면은 1리터가 부족해지면 어떤 문제 생기냐? 운동 능력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1리터짜리 음료수 500ml짜리 물통 작은 거 있죠. 우리 편의점에서 먹는 거. 그거 2개 정도의 수분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운동 능력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요. 1.4리터 그 500ml짜리 3개가 부족하면 근육 정련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부족하게 되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정신 착란 증세가 생기고 아주 위험한 단계가 되고요. 그리고 한 몇 리터라고 해야 되지? 한 10%라고 했으니까 33리터 정도, 3리터 정도의 물이 수분을 소진하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이제 생명이 위태위태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1리터 정도가 물이 50kg인 사람 기준이에요. 그럼 1리터가 빠지면은 운동 능력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더운 여름에 사실 이 1리터는 금방 땀으로 빠집니다. 1리터가 많아 보이시겠지만 500 생수통 2개예요. 2개.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빠지면은 막 운동 능력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더운 여름에 달리기를 하고 땀이 쭉쭉 나가게 되고 그럼 수분이 막 부족해지면 나중에 우리가 달리다가 죽을 수도 있겠네요 라는 생각하실 겁니다. 10%만 빠지면 생명이 위급하고 막 한 8%, 6% 빠지면은 이거 막 뭐 이렇게 정신 착란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달리기를 하면 처음에 땀을 엄청 많이 흘리는데 그럼 이거 한 1시간, 2시간 달리면 이제 뛰다가 죽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뛰어보시면 안 죽어요. 안 죽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몸이 그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생명이 위독해지거나 몸에 그냥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태들은 막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냐?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시면요.
몸에서 열이 나니까, 게다가 여름에 더우니까 덥잖아요. 그러면 열이 나니까 이거 열을 빨리 식혀줘야 된다라는 일단 1순위가 그거니까 땀을 막 흘립니다. 그래서 빨리 열을 식히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주인이 이게 지금 열을 식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열을 나면서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땀을 계속 낼까요? 아니죠. 더 이상 물을 소진하게 되면 이게 몸이 큰일 나거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신체 활동에 조금 힘든 상태. 운동을 하기에는 조금 장애가 생기고 힘들고 뭐 근육이 조금 이제 쥐가 날랑말랑하는 그 정도까지는 땀을 좀 흘립니다. 어느 정도.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은 땀을 흘리면 안 돼라고 하면서 잠깁니다. 왜냐면 우리가 두뇌 활동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수준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달리다 보면 그 땀이 나오는 게 점점 양이 적어집니다. 뒤로 갈수록. 무리를 하고 계속 달리고 있으면은 양이 점점 적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일단 생존을 해야 됩니다. 두뇌와 심장은 살아있어야 돼요. 딴 건 어떻게 되든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뇌하고 심장은 살아있을 때 어떻게든 생존을 하기 때문에 땀을 점점 줄입니다. 문제가 되는 수준부터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정말 수십 킬로그램의 물이 있다고 해도요. 땀은 어느 순간부터는 잘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운동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이거 주인이 지금 정신이 큰일 났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땀을 더 이상 흘리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이게 너무 강인한 정신력으로 계속 달리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몸을 셧다운 시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움직이면 안 돼 하도록 셧다운 시킵니다. 한마디로 운동의 전원을 꺼버립니다. 몸을 꺼버려요. 그래서 몸을 보호합니다. 우리가 뛰다가 탈진해서 쓰러지고 막 하는 분들 있죠. 사실 그분들을 의학적 과학적으로 본다면은 아직까지 더 달릴 수 있어요. 마라톤도 보면 뭐 후반부에 가서 막 몸을 못 가눠서 쓰러지시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솔직히 마지막까지 레이스를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왜 우리 몸이 그렇게 바닥으로 쓰러지고 기절까지 하느냐? 우리 두뇌가 더 이상 하게 되면 생존이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우리 몸을 잠궈버립니다. 우리 의지력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합니다.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신력으로 극복하고 달리는 분들 중에 보면 가끔 사망사고 이르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너무 어떻게 보면 정신력이 강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한여름에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면 처음엔 땀을 흘리게 되는데 계속해서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땀이 점점 나오는 게 줄어들게 되고 땀이 잘 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 더운 곳에서 달리기를 하고 지금 굉장히 달리기를 하면서 몸에 열이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땀이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달리기를 조금 살살해야 되는 혹은 멈춰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왔다라는 그런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땀이 갑자기 안 나오게 되면. 그래서 아무튼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처음엔 땀을 쭉쭉쭉 흘리다가 주인님 이거 계속 달리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안 되겠다, 땀을 좀 줄이자 라고 하면서 땀을 좀 멈추고요. 몸에서 열 나면 뭐 지가 힘들면 알아서 멈추겠지 하면서 땀을 점점 줄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땀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몸에 수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물을 딱 마셔요. 500ml나 어떤 물을 갖다가 꿀꺽꿀꺽 마십니다. 목마르니까 많이 마시겠죠. 쫙 마셔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몸이 와, 물이 다시 들어왔다, 수분이 보충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동안 몸에 열이 있었는데도 그 땀을 안 내고 있었잖아요. 몸에 열이 지금 가득 찬 상태거든요. 근데 물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그럼 다시 체온을 내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혈액이 돌면서 피부 쪽으로 혈액이 막 갑니다. 가면서 땀을 막 흘리게 돼요. 그래서 물을 먹고 나면 아까 질문 주신 분께서 뛰면서 물을 마시면 더 많이 땀을 흘린다라고 하셨는데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수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땀을 흘려도 되니까 땀을 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땀을 막 흘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다가 갑자기 땀이 잠긴 상태로 막 이렇게 쭉 가다가 또 물을 마셔가지고 갑자기 또 땀을 확 내고 또 땀이 또 안 나오다가
또 물을 마시고 땀이 확 내고 이렇게 계속 뭔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이렇게 땀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굉장히 탈진을 좀 빨리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밸런스가 안 맞게 됩니다.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수행 능력도 떨어지게 돼요. 평소에 땀이 많은 분들이라고 해도요, 여름에 달리기를 하면 땀을 흘리다가 땀이 잘 안 나오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물을 마시면 갑자기 땀이 확 나오는 거고 체온을 내려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고 생존에 필요한 물의 양이 보장이 되었으니까 남은 물로 체온을 내리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이 컨트롤을 굉장히 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뭐 러닝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러닝 유튜버나 뭐 러닝을 하셨던 분들이 어드바이스 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조금씩 미리 마셔둬라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물이 급격하게 부족했다가 급격하게 들어오고 하는 과정들이 우리 몸을 더 축나게 하게 만듭니다. 더 힘들게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금씩 물을 마셔줘야 됩니다. 갈증이 나기 전에 한 모금 살짝 이렇게 마셔야 됩니다. 물론 이걸 컨트롤하고 내 몸 상태를 알고 컨트롤하는 게 쉬운 거는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연습을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나가는 양만큼 물을 조금씩 미리 좀 채워줘야 됩니다. 물이 우리 몸에 완전히 흡수되는 데 걸린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혈액으로 가는 데 걸린 시간이 한 20초, 30초 정도로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혈액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곳곳으로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까지 하는 데 걸린 시간 몇 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미리 좀 물을 마셔줘야 되겠죠. 그래서 물을 조금씩 먹어도 됩니다. 자, 근데 그럼 이렇게만 조금씩 물을 먹으면 이제 되는 거냐? 어쨌든 물을 마셨으니까 괜찮은 거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한 가지 더 생깁니다. 땀을 계속 흘리고 새로운 물을 마시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땀을 통해서 배출된 무기질들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무기질들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피로, 구토, 뭐 약간 메스꺼움, 속이 머스머스거리고 어지럽고 막 그런 것들 있죠. 이런 전반적인 컨디션 난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심하게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전해질 음료, 이온 음료, 뭐 식염 포도당, 아니면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뭐 코코넛이었나? 그 워터?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통해서 부족해진 그런 무기질 같은 것들, 전해질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도 채워줘야 됩니다. 자,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자, 그러니까 만약 우리 몸이 기계라고 한다면 나간 만큼의 물과 전해질 무기질들을 갖다가 그때그때 먹어주면 계속해서 이렇게 도는 거니까 나가는데 또 들어오고 나가는데 또 들어오고 계속 이렇게 되면 야, 우리는 이제 막 영원히 달릴 수가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몸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리고 방금 먹은 게 우리 몸에 구석구석 퍼지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달리면서 뭔가를 계속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또 격하게 하시게 되면 혈액이 장기로 많이 쏠리지 않게 되는데 그럼 흡수율도 좀 떨어지게 되고 시간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빠져나간 만큼 내가 다이어트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몸이 계속해서 정상 상태 유지되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어쨌든 몸은 계속해서 떨어지기 힘들게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아무리 좋다고 하는 전해질 음료 먹어도요, 금방 그게 해소되진 않아요. 이런 거는 우리 인간의 어떤 체질적인 부분인 것도 있고 또 그게 좀 더 심하신 분도 있습니다. 체질상 훨씬 심하신 분들도 좀 계세요. 육상 엘리트 선수들 중에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없는 이유는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은 운동에 좀 아무래도 취약하기 때문에 엘리트 선수에 선발되지 않습니다. 탈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물론 이 불굴의 의지로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특별한 경우고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상하게 하면서 계속 달리는 거예요. 정신력이 너무 강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긴 합니다. 정말 대단하고 너무 진짜 너무 멋지다는 얘기가 절로 나오긴 하지만 이분의 달리기를 우리가 좀 굉장히 과학적, 의학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요, 매일 굉장히 무리한 달리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 풀코스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 중에 정말 온몸을 다 쥐어짜내서 달리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엘리트 선수라고 해도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 풀코스를 끝내고 나서 우리 건강검진 같은 거 해보면 신체 내장기관 이런 분들의 타격이 굉장히 크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몸 상태가 엄청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데 단순히 근육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두뇌와 장기기관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너무 정신력이 강해도 사실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특히나 만약에 이제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의 경우 여름 달리기를 하실 때는요. 사실 장거리라든지 장시간 달리기는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 주신 분의 경우에는요. 실내 운동을 좀 싫어하시고 야외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으로서는요. 시간과 거리를 줄이고 시간과 어쨌든 거리를 좀 줄이시고 차라리 시간을 확 줄인 다음에 강도를 조금 더 올려가지고요. 굵고 짧게 여름 달리기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1시간 달리기를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확 줄여가지고 20분, 30분 정도만 달리기를 하되 페이스는 조금 더 높여가지고요. 아까 얘기했던 땀이 확 나던 그 시기까지만 그냥 후다닥 달리고 빨리 끝내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도 높은 훈련을 하라고 해서 막 인터벌 같은 것들을 계속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윈드 스프린트 정도 달리면서 조금씩 점점 속도 올려가지고 싹 시원하게 달리는 그런 기분이 있죠.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주 기분 좋은 내 몸이 일단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빠른 속도로 평소 달리기 한 절반이나 그 이하 정도로만 바짝 달리는 거죠. 그렇게 해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생길 겁니다. 좀 부족한 부분들, 아쉬운 부분은 집에 오셔서 보강 운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요 실내 자전거 타시는 것도 괜찮아요. 심폐능력 올릴 수 있거든요. 유산소 운동이니까. 아니면은 이제 어쨌든 참 여름에는 그냥 유지만 하자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소 달리던 거리나 시간을 달리기를 하시되 아주 편안하고 느긋한 속도로 달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굵고 짧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싫다. 나는 그래도 시간을 1시간 써야 돼 라고 한다면은 더 낮은 속도로 더 천천히 달려야 됩니다. 땀을 진짜 잘 안 흘릴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느긋하게 차를 달리셔야 됩니다. 두 개 중 하나입니다. 굵고 짧게 아니면 평소보다 극단적으로 낮은 속도로 편안하게 달리기.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야외 운동을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어렵긴 한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달리기를 일정 거리 정도 달리기를 한 다음에요. 근처에 있는 공유 자전거 있죠. 요즘 굉장히 많은 자전거도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 말고 공유 자전거를 대여해서 일정 거리를 달리면서 또 수분을 또 자전거를 타면서 수분 보충해주면서 유산소를 좀 연결시켜 나가는 그것도 좀 기분 좋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달리기를 타고 조금 달리다가 내려서 또 다시 달리기 하고 또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방법이죠. 어쨌든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름은 여름 달리기를 해야 돼요. 선수들도 더운 여름 달리기는 굉장히 시간을 줄여서 합니다. 페이스도 거리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대신에 조금 포인트 있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바짝 해버리고 빨리 끝내고 시원한 데 가서 보강 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너무 무리하지 않게 달리기를 하시고 짧고 굵게 여름 달리기를 즐겨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게 원하시는 답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식염포도당 얘기를 하셔서 여기 대해서 팁을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팁을 한 가지 드리면은 식염포도당을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선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드시고 나면 못 먹겠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거 어떻게 먹어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씹어서 혹은 녹여서 드시게 되면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질만 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요. 그냥 알약 먹는 것처럼 삼켜버리세요. 물하고 같이 꿀꺽하고 삼켜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게 몸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채워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갈증이 느껴질 듯 말 듯한 상황이 되면 미리 그런 식염포도당을 드시는 것도
그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갈증 나고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걸 막 씹어 먹고 하면은 약간 그 안 그래도 체력적으로 몸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 입맛에 안 맞는 거 막 씹어 먹으려고 하면은 약간 그 우웩우웩 하면서 헛구역질 나오는 분이 계시거든요. 속이 막 울렁울렁거리고 그럴 수 있으니까 미리 드시고 드시는 게 불편하시면 아예 알약처럼 꿀꺽 삼켜버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무튼 건강하게 달리기 하시면 좋겠습니다.